성적인 목적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적인 목적을 갖고 공공장소에 들어가면 처벌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범죄가 만들어졌을 때는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는, 공공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의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라는 내용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범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덮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화장실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주로 많이 문제가 된 것들이 또 뭘까요? 수유실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유 또는 옷을 갈아입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 자체가 점점점 확충되면서 그 공간을 침입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만을, 공용 화장실만을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단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의 장소에 침입하는 범위, 그래서 그와 같은 목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적인 공간이든 공적인 공간이든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다면 그와 같은 공간에 대해서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라는 형태로 점차 진화해 나가는 형태의 추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라는 죄명이 나오기 전에 검사나 경찰에서는 공공장소의 장소적 성격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할 수 없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주로 거기서 논의됐던 것은 어떤 죄명이었을까요? 침입이라는 것을 보면 떠오르는 죄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쓰게 되는 바로 주거 침입, 그 중에서도 건조물 침입이라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검토해서 적용을 하는 사안들이 많아졌습니다. 주거 침입과 건조물 침입이 생각 외로 굉장히 높은 형량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물건을 뜯거나 또는 훼손하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될 때에는 특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 침입을 넘어서서 주거 침입 자체가 특수 주거 침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돼서 건조물 침입과 관련되는 처벌 형량으로 구속을 시키기도 하고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태의 비정상적인 법 적용 방식, 비정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좀 무리할 수 있는 법 적용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공공장소 전반으로 성적인 목적을 갖고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기에 이르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또 건조물 침입과 관련돼서 처벌 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이와 같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을 한 사람을 처벌을 간접적으로 하긴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부수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 점도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이라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벌 형량 자체도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으로 처벌받은 이 사실관계들을 보면 절대로 경미한 사실관계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카메라 촬영죄의 문제나 또는 주거침입 강간과 유사한 또는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거 건조물 이외의 특수한 성폭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서 법이 사전 예고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자신의 볼일을 보고 있는
여성이 있는 그 화장실에 남성이 가해자가 들어가서 그 여성이 있는 그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체포되는 사안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와 같은 처벌 규정, 주거침입 성폭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와 다 연결이 됐었는데 그 사안은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자체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성폭력 범죄를 범하려고 했었던 실행착수까지 나갔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의 예비 단계 또는 주거 침입 단계에서의 제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카메라 촬영죄에 있어서의 카메라 촬영 기기를 여성 화장실이나 각종 화장실에 설치하는 행위 자체도 이와 같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의 침입 행위로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촬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장소 침입의 문제로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촬영의 용도 목적 자체가 성적인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검사나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입증 활동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공용 관련돼서 공공장소 침입과 관련된 판례들은 주로 상가 화장실인가 아니면 공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장실인가 남녀 구분이 이루어진 화장실인가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남녀 공용 화장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자유행위를 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검토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여성 화장실을 침입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됐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이라고 인정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주장해 볼 만한 것들이 생겨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적 목적의 평가 방식이 될 겁니다. 성적 목적을 위해서 공공장소를 침입했느냐, 그러면 그 공공장소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별될수록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이 인정되기가 쉬울 것이고요. 공공장소의 성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인지 여부가 불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화장실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점차 완벽하게 남녀가 분리돼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분 사용 형태로 만들어져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나 아쉬운 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예비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처단하거나 처벌해야 될 필요성은 계속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점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좀 더 정확하게 행사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위협을 당하는 상태를 원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가능하면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보충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법조문 중에 하나가 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적 목적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은 공공장소인지 사적 영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다 문제의 소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 축은 주거 침입의 문제가 될 것이고 한 축은 공공장소의 침입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침입은 사적 공간, 공공장소는 공적 공간인데 개인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공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두 개의 행위 자체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사생활의 안녕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안녕 두 가지에는 분명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그와 같은 처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사건 관계된 진술에 앞서서
충분히 자신을 설득력 있게 변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이 돼서 신상정보 등록이 될 것이고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전력이 남게 될 것입니다.